안녕하십니까. 부통연의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은퇴자, 퇴직자, 직장인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 매입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상가주택, 원룸주택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어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수익형 부동산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60대 여성분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현금 10억, 대출 3억을 포함해서 총 18억 원으로 상가주택 또는 다가주택을 구입을 해서 노후를 준비를 하려는 분이었습니다.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?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학반 자금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도 받고 은행 대출도 이자도 내고 거주도 해야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마 이분처럼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이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이분은 현재 사용 가능한 1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가주택, 원룸주택을 투자를 하려고 열심히 물건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. 거주도 가능하면서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주택을 고르실 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 반드시 알아두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한 8가지가 정도 되는데, 첫 번째,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상가에 더 비중을 둘지 아니면 거주에 비중을 둘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둘째, 노후 건물을 매입할 때는 건물 매입 금액의 10% 정도는 추가로 하자 보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. 세 번째, 건물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 출입구로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고요. 네 번째, 대류변 건물이라도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. 다섯 번째, 상가주택 계단의 폭이 좁지가 않은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하고요. 여섯 번째, 상가주택 주변에 간판들을 주의 있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. 일곱 번째, 상가 임법에 따른 임차인들의 어떤 대항 여부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여덟 번째, 임차인 세입자 분석도 가능하면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분이 선택을 한 건물은 중량구적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. 대지면적 40평. 먼저 상가주택을 고르기 전에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있죠. 바로 상가와 주택 중에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둘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상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소음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이면허 상권이나 어느 정도 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과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상당히 좋습니다. 대류변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죠. 자, 그런데 상가주택을 선택하는 다수의 분들은 월세 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거주로서의 편의를 좀 포기를 좀 해야 되겠죠. 돈을 벌기 위해서는. 거주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 소득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좀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죠. 임대료가 매달 잘 들어와서 노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매매가도 상승을 한다면 조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? 살다 보면 적응 금방 됩니다. 돈이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? 적응이 당연히 될 수 있죠. 30년이 이상 된 건물은 노후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노후 상가주택일 경우에는 10% 정도는 무조건 하자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건물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정도 10% 밑으로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경험상 30년이 지난 건물은 하자 보수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또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. 특히 노후된 건물은 누수의 문제라든지 옥상 방수의 문제, 장마철 같은 경우 창틀로 인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외관에 금들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. 자, 중량구 상가주택은 이미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한 2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억 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2억 정도 추가돼 가지고 22억에 샀다고 생각하십니다. 왜? 하자 보수금을 생각하시는 게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새롭게 건물은 매입할 때는 항상 하자 보수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고, 신축이든 노후 건물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속이 편안합니다.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상가주택은 상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상가주택 건물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,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자, 예를 들어서 매장 입구에 턱이 높다든지 정면이 아니라
돌아서 또 출입구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상가는 1층이 메인이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커야 하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매가도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1층을 고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고객은 오지 않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매출이 떨어져서 월세 소득도 줄고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 나는 안 좋은 상가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건물이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상가주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 쪽에 장애 요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매입한 건물이 코너 건물인지 아니면 상가들 사이에 낀 건물인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. 코너 건물은 면이 넓고 일주권에서도 유리해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포함해서 재건축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. 같은 물건이라도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가 더 높게 받을 수 있죠. 자, 그래서 상가주택 가격은 코너 건물과 횡단보도가 있는 건물과 중간에 낀 건물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코너 건물 매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.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좋죠. 중요한 건 상가주택은 4차선 도로에 위치해 있는데 대류변이고 도로가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도로가 넓은데 횡단보도가 없다면 도로를 가운데 두고서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상권하고 길 건너편 상권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동일 상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얘기죠. 그래서 상가주택을 고를 때 횡단보도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물론 대로변에 횡단보도를 가까이 낀 상가주택이라면 당연히 좋죠.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로변이라도 횡단보도보다 멀리 있다면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를 하려고 세입자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. 제가 상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입자 부분인데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들의 어떤 부분을 좀 파악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. 임대차 계약 여부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임차인들의 성향을 우리가 뭐 사전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봐야 되거든요. 임대차 계약을 보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건물주에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파악을 하고 매입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절차적인 어떤 방법들을 모르고 그냥 대충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간판입니다. 내가 매입할 상가, 주택 주변의 간판들이 대부분 새 간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새 간판이 많다는 것은 세입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는 얘기거든요. 좋지 않은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간판이 자주 바뀌는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좀 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권을 좀 보면은 월세라든지 권리금이 높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보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따져 보면은 사실은 모이는 상권이 아니고 이 스쳐 지나가는 상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따라서 이런 곳은 상권 파악이 될 때까지 매입 결정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또 상가주택의 계단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계단 폭이 너무 좁으면 물건을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도 어렵고 사람들이 또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내려오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구입을 하려는 건물 대지 평수가 크지 않은 건물, 특히 이런 것들을 매입하려 할 때는 계단 폭이 충분히 넓은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과거에는 상가임법이 한 5년 정도 있는데 상가임법이 지금은 임차인들 임대 기간이 10년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. 이분이 선택을 한 중량구 상가주택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오랜 기간 임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임법이 걸리지도 않고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. 상권도 그렇고 나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
특히 지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을 감각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. 근데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지고 분석을 좀 하거든요.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충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 실패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이 많은 분들보다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.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는 만족하는 건물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바가지라든지 인정작업을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방법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공부 좀 하셔가지고 좋은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